자, 도함수 활용이 라고 되어 있는 것의 주제는 함수의 그래프입니다. 우리가 지금 3차 함수, 4차 함수에 대한 것을 표현은 했어요. 그쵸? 근데 이제 본격적으로 그 그래프를 그릴 준비를 합니다. 일단 그래프를 그리기 위해서 좀 배경 지식을 이야기해 볼게요. 첫 번째, 증가라는 게 뭐냐? 증가라는 거의 수학적 정의는 x1이 x2보다 작을 때, 즉 x가 커졌다는 거예요. x2가 더 커졌죠? 근데 그때의 함수값이 크면 더 큰 x의 함수값이 작은 x의 함수값보다 크면 증가했다. 감소라는 것은 x2가 더 크지만 x1의 함수값이 더 크면 감소한다. 그러니까 어떤 x1과 x2가 있는데 그때의 함수값이 x1이 더 크면 감소하고 있다. x2가 더 크면 증가하고 있다. 이렇게 표현한다는 이야기예요. 자, 근데 이거를 우리가 왜 굳이 여기에서 갑자기 이야기하냐? 방금 증가한다라는 것의 그래프를 우리가 이렇게 했죠? 이렇게 슝? 이게 증가한다고. 이게 감소한다죠. 맞아요? 그럼 이 증가할 때 여기에 접선의 기울기를 그려봤어. 그랬더니 감소할 때 여기 접선의 기울기 그려봤어. 그랬더니 무슨 일관적인 규칙이 있냐? 증가할 때의 기울기는 반드시 플러스입니다. 감소할 때의 기울기는 반드시 마이너스예요. 그러니까 원래 우리가 증가와 감소를 두 점을 잡고 비교해야 되거든? 증가했는지 감소했는지?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야. 미분을 했을 때 도함수 f'x가 0보다 크면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f'x가 0보다 작으면 접선의 기울기가 지금처럼 내려가고 있으므로 감소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증가와 감소라는 걸 알았는데 그러면은 증가만, 모든 그래프가 증가만 하거나 감소만 해? 아니죠. 2차 함수만 보더라도 어때요? 감소하다가 증가를 하고, 맞죠? 2차 함수만 하더라도 감소하다가 증가하고 증가하다가 감소하는 경우가 이제 엄청 많잖아. 그치?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해서 이름을 붙이려고 해요. 자, 극대, 극소라는 것에 이름을 붙입니다. 극소라는 건 뭔 말이냐면 어떤 A를 포함하는 어떤 구간에서 A를 포함하는 어떤 구간에서 FA가 그 FX들보다 이하면 쉽게 말해서 근처에서 가장 작다면 그걸 우리가 X는 A에서 극소라고 이름을 붙입니다. 이렇게 근처에 이렇게 만들어진다면 X는 A에서 극소이며 FA를 극소값이라고 이름을 붙여요. 그럼 극대라는 것은 그러면 극소가 있으니까 극대도 있겠죠, 맞죠? 최대 최소랑은 달라요. 근처에서만 제일 작으면 극소예요. 그럼 극대는 뭐냐면 A를 포함하는 어떤 구간에서 FA가 이제 큰 거야. fx들보다. 그럼 그걸 우리가 x는 a에서 극대라고 말하고 fa가 극대값이다 라고 이름을 붙입니다. 다른 말로 이것도 근처에서
가장 작다라고 말을 할 수 있는 거죠. 근처에서 가장 작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런 그림만 있냐? 노노. 극소와 극대에 대해서 다양한 그림을 그릴 수 있는데 보세요. 근처에서만 제일 작게 하면 돼요. 그쵸? V자도 괜찮습니다. 좀 특이하지만 이렇게 생긴 것도 극소예요. 이걸로 할까요? 이렇게. 좀 더 극단적으로 얘네들 다 극소입니다. 이 A를 기준으로 요만큼 이렇게 여기 이렇게 근처에서 보면 얘네들 다 A보다 위에 있잖아. 그치? 이런 극소가 돼요. 좀 특이하죠? 특이합니다. 그럼 극대도 이런 비슷한 그림이 있겠죠. 이상하게 생긴 이렇게 딱 부드럽게 뭔가 우리가 흔히 아는 2차 함수처럼 생긴 게 아니라 이상하게 생긴 애들이 있어요. 이렇게 생긴 거 뒤집어 쓰니까 맞죠? 이렇게 생긴 거 그리고 이렇게 생긴 거 전부 다 극대라고 말하고 이 값들을 극대값이라고 합니다. 그럼 이런 거는 어때요? 극대값이라고 하냐? 아니에요. 동그라미는 값이 없다는 겁니다. 점이 이제 값이 있는 거죠? 그럼 얘는 사실상 극소예요. 근처에 있는 것보다 작잖아. 그치? 극소입니다. 그럼 이거는 이 왼쪽에 있는 것보다는 작은데 오른쪽에 있는 것보다는 크잖아. 그치? 얘는 극대도 극소도 아닌 A라고 하는 거죠.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여기까지가 증가와 감소 그리고 극대와 극소입니다. 그럼 특별히 얘네가 만약 미분 가능하다면 만약에 이 미분 가능하다면 fx라는 게 미분 가능하면 f'x가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바뀔 때 극소가 나오고 f'x가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바뀔 때 극대가 나와요. 지금 보면 기울기가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바뀌죠. 기울기가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바뀌죠. 그럼 그때 극소가 나온다. 물론 이렇게 미분 불가능한 애들은 취급하지 않고 미분 가능해서 프라임을 이야기할 수 있을 땐 프라임의 부호를 바탕으로 알 수 있어요. 자, 근데 마이너스랑 플러스,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바뀌다 보면 무슨 일이 벌어져? 0이 되는 경우가 있지. 그래서 우리가 보통 극값을 가지고 극값을 갖는 x는 a에서 미분 가능하면 f'a가 0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극값이래. 얘가 극값이라 했는데 미분 가능하대. 미분 가능하다는 건 이런 거 아니라는 거야. 이런 게 아닌 극값은 반드시 그 점에서의 기울기가 어떻다? 0이다 라고 말할 수 있답니다. 알았죠? 미분 가능한 애들이 극값을 가졌다면 그러니까 이런 그림을 그려주지 않더라도 어떤 fx가 뭐 1에서 극값을 갔는데 미분 가능해 라고 하면 아 f'1은 0이구나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미지와 함께 기억해야 돼요. 여기서부터 강조하고 싶은 건 단원 이름이 함수의 그래프죠. 내가 이제 설정한 함수의 그래프잖아. 맞지? 그래프를 진짜 많이 그려보려고 해야 돼요. 그래프를 이해하려고 해야 됩니다. 알았죠? 그래프를 이해하려고 하지 않고 문제를 풀면 안 된다. 자, 그래서 우리가 증가와 감소 그에 따라 생길 수 있는 극대극소라는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이걸 바탕으로 그래프를 그려볼 거예요. 이것만 있으면 그래프를 그릴 수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보죠. 예를 들어 봅시다. fx가
자, 이렇게 생긴 애라고 하죠. 얘의 그래프를 그릴 거야. 어떻게 그릴 거냐? 먼저 미분부터 합니다. 3x제곱 마이너스 3 이렇게 돼 있죠? 맞아요? 그럼 얘는 인수분해가 이렇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 f'x가 0이 되는 지점이 있지. 걔를 기준으로 우리가 일련의 표를 작성하겠습니다. 마이너스 1과 1을 기준으로 표를 작성할 거예요. 자, 근데 어떤 표냐? f'x에 대한 부호를 씁니다. 보세요. 그냥 처음 배우는 거니까 천천히 따라하면 돼요. 마이너스 1을 f'에다가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얼마예요? 0이죠. 1에다가 다시 f'에다 1 대입하면 얼마예요? 0이죠. 자, 그 다음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 있는 숫자를 대입하면 부호가 어떻게 될까요? 예를 들어 여기다 0 대입해. 그럼 부호 어때? 마이너스죠. 마이너스 1보다 작은 숫자를 대입해 볼게요. 예를 들어 마이너스 2를 대입해요. 플러스에 마이너스예요? 플러스죠. 1보다 큰 수 2를 대입해. 플러스야 마이너스야? 플러스지. 우리가 f'의 부호는 좀 전에도 했지만 fx의 증가와 감소를 이야기합니다. 그쵸? 자, 이때 실제로 우리가 정확하게 아는 값 마이너스 1과 1을 여기다 대입해요. 여기다 마이너스 1 대입하면 얼마야? 4고요. 1 대입하면 얼마예요? 0이죠. 그럼 이제 그래프가 마이너스 1,4와 1,0을 기준으로 마이너스 1,4까지는 증가하다가 기울기가 0이 되고 감소하다가 기울기가 0이 되고 증가하게 된다. 이게 fx x세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2의 그래프입니다. 이 증가와 감소를 이용해서 그래프를 그리도록 하는 얘를 우리가 증감표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 증감표를 바탕으로 그래프를 그릴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럼 예시를 하나 더 들어보자. fx가 x 4제곱 마이너스 3x 세제곱 요런 애가 있다고 합시다. 더하기 4. 자, f'x가 4x 세제곱 마이너스 12x 제곱이라서 4x 제곱에 x 빼기 3 이렇게 되죠. 맞아요? 자, 증감표를 그릴게요. 증감표를 그리는 원리는 0 되는 값을 기준으로 표를 나눕니다. 0 되는 값 기준으로 좌우를 비워둬요. 그 다음 먼저 f'x의 값을 구합니다. f'x의 값. 여기 대입하면 0. 3 대입한 것도 0이죠. 그쵸? 애초에 그러려고 찾은 거니까. 0보다 작은 거, 마이너스 1을 여기다 대입할게요. 부호 어때요? 마이너스. 그쵸? 0과 3 사이 1을 대입할게요. 부호 어때요? 마이너스. 그쵸? 3보다 큰 거, 4를 대입해 보겠습니다. 어때요? 0보다? 크죠? 그러면은 이걸 바탕으로 fx의 그래프를 증감을 확인할 거예요. 첫 번째, 마이너스라는 건 감소한다는 거고요. 0 대입하면 얼마야? 여기다 대입한 거야. 난 지금 fx라고 썼으니까 3. 그 다음 또 어때요? 감소하죠? 그 다음 3 대입하면 얼마예요? 마이너스 24 이렇게 되겠네요. 그 다음 플러스니까 증가하죠. 여기까지 받아들일 수 있어요? 자, 그럼 어떻게 그려지냐면 그래프가 0까지 감소하다가 멈춰요. 어디에서? 0,3에서 0,3에서. 근데 그 다음에 다시 어때요? 또 감소합니다. 어디까지? 3까지 3,-24까지. 그 다음 증가해요. 여기 특이한 게 있는데 뭐냐면 실제로 지금 여기 기울기가 0이라고 말했죠. 근데 그 값이 없지. 아까 전에 뭐라 했냐면 그 값을 가지면 기울기가 0이라 했거든. 근데 그 반대 기울기가 0이라고 그 값 갖는 건 아니다 라고 말하고 싶어요. 알았죠? 그걸 이제 교재에서는 역은 성립하지 않는다 라고
써있죠. 일반적으로 역은 성립하지 않는다라는 멘트를 그래서 해놓은 겁니다. 이 말 때문에 이런 거죠. 기울기가 0이라고 값이 있는 거 아니라? 네. 기울기가 0이라고 극값인 건 아니다. 기울기가 0이라고 극값인 건 아니다. 극값을 가지면 기울기는 0이다. 기울기가 0이라고 극값 갖는 건 아니다. 자, 이런 식으로 여기까지 받아들일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모든 함수들을 이 증간표를 이용해서 구할 수 있어요. 뭐 예를 들어 볼까요? 제일 쉬운 걸로 fx가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3이라고 합시다. 이거 그래프 어떻게 그려요? 원래 2차 함수니까 맞지? 할 수 있는데 f 프라임 x가 얼마죠? 2x 빼기 4야. 그치? 그럼 2를 기준으로 어때요? f 프라임이 2에서 0이고 2보다 작은 거 대입하면 1 대입하면 마이너스잖아요? 2보다 큰 거 대입하면 플러스죠. 그래서 감소하다가 증가하게 된다는 거예요. 어딜 기준으로? 2, 얼마? 2 대입하면 얼마야? 2 대입하면 마이너스 1이죠. 이렇게 그려집니다. 여기까지 이해 가요? 그래서 지금부터 우리가 3차 함수, 4차 함수의 그래프를 그려서 문제들을 풀 거예요. 그럼 모든 그래프를 이렇게 증간표를 그려야 되냐? 굳이 그럴 필요가 없다. 왜냐면 니네 여태까지 이런 거 신경 쓰면서 그래프 그렸어? 그럼 어떻게 니네 그래프 그렸어 여태까지? 어떻게? 그래프를 안 그렸어? 2차 함수 그래프 그리는 문제에서 어떻게 그렸어? 그냥 이렇게 생겼더라 라는 그런 거 했죠. 그러니까 2차 함수의 그래프 기본적으로 뭐야? 아래로 볼록 아니면 위로 볼록이잖아. 그치? 그거 바탕으로 그렸죠. 3차 함수도 이렇게 생겼더라 라는 걸 바탕으로 그래프를 그릴 거예요. 그래서 3차 함수와 4차 함수의 개형을 그리겠습니다. 84페이지 함수의 극대와 극소의 판정이랑 함수의 그래프와 함수의 최대 최소 요 사이에다가 지금부터 그리는 거 다 적어요. 여기는 적을 게 많아요. 내가 설명할 게 좀 많아. 알았죠? 다 적어요. 난 그 적은 거 바탕으로 설명할 거야 앞으로. 알았지? 난 그래프를 엄청 그릴 거야. 알았지? 니네도 그려야 돼요. 이 소단원까지는 그래프를 안 그려도 버티는데 그 다음 소단원 그래프 안 그리면 아예 못 풉니다. 아예 못 풀어요. 알았죠? 그래서 그래프를 그리는 연습을 해야 돼요. 자, 우리가 3차 함수의 그래프를 보겠습니다. 3차 함수는 개형이 딱 두 가지밖에 없어요. 당연히 최고차항 계수는 0보다 크다라고 가정을 할게요. 두 개. 첫 번째 이렇게 생긴 거 하나, 그리고 이렇게 N자형 하나. 이렇게 그려줍니다. 두 개예요. 사차 함수 개형은 당연히 A가 0보다 크다는 전제하에 4개가 있습니다. 네 개가 있어요. 이 4개를 다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구분하는, 놔. 안 돼! 젠장. 그래프를 구분하는 근거까지 이야기하죠. 자, 중요한 건 입니다. 바로 뭐냐면 기울기가 0인 지점이에요. 기울기가 0인 지점. 기울기가 0인 지점은 즉 f'x는 0의 근이라는 건데 그 f'x는 0의 근이 2개면 이렇게 그려집니다. 1개이거나 없으면 이와 같이 그려져요.
한 개이거나 없으면 이렇게. 그럼 얘는 F'X는 0의 근이 한 개이면 이렇게, 두 개이면 이렇게, 세 개이면 이렇게, 얘도 세 개이면 이렇게 그려집니다. 그럼 얘와 얘의 차이는 어떻게 구분하냐? 근의 간격이 일정하면 얘입니다. 아, 뭐 예를 들어 1, 2, 3 이렇게. 얘는 근의 간격이 일정하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1, 2, 5 이렇게. 이러면 찌그러진 W, 근의 간격이 일정하면 이쁜 W가 만들어진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 3차 함수와 4차 함수 중에 좀 특이한 애들이 있어서 걔네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3차 함수에 비율 관계라는 게 있어요. 3차 함수의 비율 관계. 뭐냐면 3차 함수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그려졌거든? 보통? 근데 얘네들 간에 이 극값을 갖는 걸 기준으로 다음과 같은 관계식이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무슨 관계식이 만들어지냐? 여기 극값을 갖는 두 개의 값을 기준으로 2대 1대 1이라는 비율 관계를 가집니다. 2대 1대 1이라는 비율 관계를 가져요. 그리고 특별히 이 극값과 극값을 갖는 이 가운데 선을 기준으로 점대칭이 일어납니다. 모든 3차 함수는 이 극값과 극값 가운데 있는 점에 대해서 점대칭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여기를 기준으로 어떤 선을 그리더라도 다 대칭성이 생기게 됩니다. 무조건이에요. 무조건. 이 점. 얘랑 얘 가운데예요. 가운데. 그래서 뭐 결론적으로는 다 길이가 같게 되죠. 극값과 극값을 갖는 걸 기준으로 2대 1. 그러니까 여기 위로 봐도 2대 1이에요. 여기도 2대 1 이렇게 된다는 거죠. 2대 1. 2대 1. 그리고 여기 요 점을 짜는 가로선을 그렸을 때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여기 1대 루트 3이라는 여기 끝이 아니라 여기까지 1대 루트 3이라는 비율 관계가 만들어집니다. 이 정도까지. 그리고 극대에서 극소를 뺀 값은 2분의 절대값 a 곱하기 극값 갖는 x의 차의 세제곱이다. 뭐 이런 공식이 만들어지죠. 여러분 여기서 얼마나 쓸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설명은 해둘게요. 알았죠? 설명은 해두겠습니다. 그리고 4차 함수도 비율 관계가 몇 개 있는데 이거는 많이 쓰지는 않아서 그냥 하나만 써주기만 할게요. 여기 극값이 F'명이 두 개 있는 4차 함수랑 이쁘게 생긴 W에 대해서 비율 관계가 있는데 뭐냐? 여기에서 이렇게 선을 그었을 때 극값과 3대 1이라는 비율 관계를 갖고 얘는 이렇게 선을 그었을 때 여기의 기준으로 1대 루트 2라는 비율 관계를 갖게 됩니다. 그리고 가운데 x, 여기에 대칭성이 만들어지게 돼요. 여기 가운데에 대해서 정확하게 대칭됩니다. 여기까지 일단 이거 잘 구겨서 필기해 보세요. 자,
잘 구겨 써보기 바랍니다. 이거 쓰고 설명해 볼게요. 일단 쓰고 봅시다. 그래서 증감표를 이용해서 그림을 그려도 되는데 우리가 이거 바탕으로 뭔 얘기를 할 수 있냐면 미분을 했을 때 나오는 근을 보고 아 이거 그래프 이렇게 그리면 되겠다 라고만 생각을 해도 괜찮다는 거예요. 그럼 무조건 맞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런 애가 있다고 합시다. 얘 그래프를 그리고 싶어. 그래서 미분부터 합니다. 그러면 인수분해가 되죠. 그렇죠? 인수분해 한 0 되는 값이 뭐야? 마이너스 1이랑 3이지. 최고차항 계속 플러스니까 그냥 그래프 이렇게 그려집니다. 여기가 마이너스 1 콤마고 얘가 3 콤마예요. 이렇게 그릴 수 있다는 거죠. 왜냐면 근 2개 있으면 무조건 적어요. 무조건 적어. n자. 그래서 마이너스 1을 이제 여기다 대입하면 얼마? 9 11 7 3 대입하면 얼마? 27, 27, 27, 마이너스 25 이렇게 구할 수 있다는 거죠. 이해가요? 요게 그래프가 됩니다. 오케이? 만약에 y는 x 세제곱 더하기 3x 마이너스 5 이렇게 있어요. 그럼 미분을 하면 어떻게 돼? 3x제곱 더하기 3이지 아니고 0 되는 값이 있어? 없죠? 그러면 그냥 이렇게 그리면 돼요. 이게 어차피 굴곡 없습니다. 알았죠? 끝이에요. 이런 건 뭐 딱히 의미도 가질 필요도 없습니다. 어차피 경계에 대해서밖에 묻지 않기 때문에. 오케이? 이렇게까지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저 2대1이라는 것을 어떻게 쓴 거냐면 보세요. 그냥 이런 식으로 많이 활용합니다. 저 2대1이라는 걸 활용하는 방법은 뭐냐면 이런 거예요. 자, 여기가 마이너스 1이고 3이죠. 여기랑 길이 관계가 어떻게 돼요? 이게 몇이야 길이? 3부터 이 마이너스 1까지니까 4죠. 맞아요? 요 점이 이만큼 떨어진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5입니다. 대입하지 않더라도 알 수 있어요. 그럼 마찬가지로 요 점이 뭐가 돼요? 여기 길이가 4잖아. 여기 이만큼 가면 5,7이 됩니다. 실제로 여기다 5 대입하면 7 되나봐요. 그렇게 쓸 수 있습니다. 언제 활용하냐? 이런 식으로 활용해요. F 6이 커? F 마이너스 1이 커? 누가 커요? 6 대입할 거야? 216 마이너스 128 이렇게? 70 이렇게 하면서 얘가 당연히 큽니다. 왜냐면 5보다 위에 있으니까. 그쵸? 이런 식으로 확인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오케이? 물론 이거 말고 다른 활용 방법이 있는데 그거는 이따가 이야기하도록 할게요. 여기까지 질문 있어요? 질문 없어요? 질문 없다면 516, 7, 8, 9 이렇게 지금 풀어보세요. 516, 7, 8, 9 516, 7, 8, 9, 20, 21 이렇게까지 한번 풀어보세요. 516, 7, 8, 9 516부터 521까지 지금 풀어봅시다. 516부터 521까지 지금 풀어보고
미분부터 해야 돼요. 왜냐면 미분 했을 때 그 근에 따라 그래프가 개형이 결정되니까 미분부터 합니다. 미분부터. 516번부터 521번까지 지금 풀어보세요. 그거 풀고 도함수 활용 끝까지 다 나갈 거라서 도함수 활용 2까지 다 나갈 거라서 3도 나갈 수 있으면 좋을 텐데 맞지? 질문 있으면 바로 하세요. 여러분 질문 받으려고 지금 문제 풀기 하는 겁니다. 네. 가운데가 어떻게 하는 뭐요? 그 숫자 두 개 가운데. 그걸 왜 구해? 그거 안 구해도 돼요. 뭐야? 몇 번? 전할 때 그냥 이것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x 세제곱 마이너스 3x를 미분하면 3x 제곱 마이너스 3이라서 맞죠? 0 되는 값이 누구랑 누구야? 마이너스 1이랑 1. 내가 원하는 건 뭐만 찾으면 돼? 문제에서 뭐 찾으래? 그럼 누가 그 값 가져? 마이너스 1이 뭐야? 극대. 1이 대입하면 뭐 가죠? 극소. 그렇게 찾으면 된다는 거예요. 네, y값만 찾으면 됩니다. y값이 뭐니까? 극 대값, 극 소값이니까. 그거 찾으라는 거예요. 그 값 구하라는 건 꺾이는 부분, 요거 구하라는 겁니다. 꺾이는 부분, 얘 구하라는 게 그 값 찾아라 라는 말의 의미예요. 그렇죠. 극대 얼마, 극소 얼마 이렇게. 극대값 얼마, 극소값 얼마라고 써야 되는 거죠. 증간표를 우리가 굳이 그릴 이유가 없다. 어차피 미분, 개형, 저 그래프 개형은 저거밖에 없으니까. 마이너스 1은 어디에 대입해야 돼요? 여기다 대입하는 거죠? 이건 함수값이에요. 21번까지 풀라고. 최고차항 계수가 0보다 작으면 어떻게 돼요? 저거 뒤집어지는 거겠죠? 뒤집어서 그리면 됩니다. 뭐 실제로 마이너스 1 대입하면 2였고요. 1 대입하면 마이너스 2겠죠. 극대값 2, 극소값 마이너스 이렇게. 잘 안 되는 거 질문해요. 바로바로. 여기서 손이 멈출 이유가 진짜 하나도 없습니다. 여기는 손이 계속 움직이고 있어야 돼요. 왜냐면 기술적으로 그냥 미분만 계속하면 되는 거니까. 네. 루트가 나와서? 루트가 나오는 게 있어? 나 몰라. 나 안 풀어봤어. 안 풀어봤어. 나 안 풀어봤지. 어떤 거? 17번은 이게 반대로 생겨요. 그쵸. 최고차항 계수가 마이너스니까 뒤집어져야 되죠. 이게 y는 마이너스 2x 세제곱 더하기 6x 플러스 1이니까 미분하면 어떻게 돼요? y 프라임은 마이너스 6x 제곱 더하기 6이잖아. 그치? 그럼 x가 1이랑 마이너스 1에 대해서 이렇게 생기겠죠. 마이너스 1, 1, 마이너스 1 대입하면 얼마예요?
뭐? 5 아니에요? 마3 아니야? 아, 1 대입하면 5. 아니 마이너스 7 아니에요? 아니, 아니야, 마이너스 6 더하기 3이잖아. 뭐지? 자, 또. 그럼 또. 18번. 18번. 다 질문해. 다 풀어주긴 싫지만 어쨌든 다 질문해요. yx 세제곱 더하기 3x 제곱 마이너스 24야. 그럼 뭐부터 해? 프라임부터. 왜? 저거 어떤 개형인지를 파악하려면 프라임이 반드시 필요해요. 그래프 그리려면 얘는 뭐야? x가 0이랑 3, x 곱하기 x 플러스 2잖아. 맞지? 그럼 이렇게 그려져 있는데 누구랑 누구야? 마이너스 2랑 0이죠. 0 대입하면 마이너스 24. 마이너스 2 대입하면 얼마예요? 마이너스 8 플러스 4 마이너스 20 이렇게 되겠죠. 이해가요? 루트가 나오는. 루트가 왜 나와? 나올 수 있냐고? 당연하지, 나올 수 있지. 미분하면 만약에 x세곱 결국에 그 값을 똑같아요. 어? 그러니까 그렇게 나와도 값은 당연히 달라지지. 무슨 소리야. 저 18번에 아니야, 그건 잘못한 거야. 그게 잘못한 거야. 미분을 뭔가 잘못했겠죠. 0 되는 값을 0 되는 값을 잘못했으니까. 예를 들어 3x 제곱 더하기 6 이렇게 썼거나 어쨌든 잘못 썼을 거야. 그래프 이렇게 그려집니다. 19번 가면은 17번처럼 이렇게 생겼어요. 그쵸? 이런 식으로 생겼겠죠. 미분에서 되는 게 누구야? 마이너스 6x 제곱 더하기 6x 플러스 10이니까 x가 마이너스 1이랑 1, 2잖아. 이렇게 그려지겠죠. 이런 식으로. 그쵸? 네. 510 봐봐. 이해가요? 이런 식으로 풉니다. 오케이? 그래프를 파악해 가면서 해줘요. 그러니까 그래프를 그려야지 얘가 극대인지 극소인지 파악할 수 있는 거야. 언제 증간표 하나하나 그리고 있을 거야. 미분만 해도 어차피 최고차항 개수에 따라서 누가 극대인지 극소인지가 명확해지는데 굳이 우리가 증간표를 그릴 이유가 없다. 알았죠? 교재에서는 이거 초보용이라서 증간표 이용하라고 한 건데 난 너희가 그렇게 초보라고 생각하지 않아. 그냥 외우고 해. 니네 언제 이차함수 그렇게 점 찍어가면서 했어. 그냥 아래로 블록이면 이렇게 생겼겠지 하고서는 맨날 풀었으면서 이제 와서 꼼꼼한 척 하지 말고 외우세요. 알았죠? 사차함수 하나까지만 하고. 학교에서도 저렇게 가르쳐줘요? 증간표 할 겁니다. 증강표 말고 저 개요? 안 할걸? 증간표로 설명한다던데? 증간표로 설명하다가 나중에 좀 뒤에 이렇게 될 거야 이런 식으로 설명할 거예요. 근데 이 아이디어는 설명할 겁니다. 설명하는데 증간표를 먼저 좀 오래 설명한다고 했어요. 증간표만 거의 하루 이틀 정도 한다던데? 학교마다 좀 다를 수 있지만 하루 이틀은 증간표만 하는 것 같아요. 근데 난 굳이 그럴 필요까지 없다 생각해. 다시 한번 말하지만 이제 와서 꼼꼼한 척 하지 말아라. 여태까지 대충대충 그려왔으면 대충대충 그리세요. 20번 그려보겠습니다. 4차 함수 개형은 4개예요. 많죠? 그래서 외울 것도 좀 더 많아요. 구분을 잘 지어줘야 돼요. 미분을 합니다. 4x 세제곱 마이너스 4x는 0. 그거 어떻게 돼요? 근이 인수분해가 이렇게 되죠. 간격이 어때? 이쁘네. 간격이 다 1만큼씩 차이 나죠? 그러니까 세 번째 그림입니다. 마이너스 1 대입하면 얼마예요? 지금 안 썼네 이걸. x 4제곱 마이너스 2x제곱. 마이너스 1 대입하면 얼마예요? 마이너스 1이요. 1 대입하면 얼마예요? 마이너스 1이요. 0 대입하면 얼마예요? 0. 이렇게 그려집니다. 극소값 마이너스 1, 극대값 0. 이렇게 되겠죠. 이해가요? 그러니까 미분에서 0 되는 값이 뭔지에 따라서 문제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오케이? 이걸 기억해 주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이걸 기억해 주는 게 제일 중요해요. 자, 바탕으로 문제 좀 풀어보죠. 그래서 일단 그래프에 대해서 뭔가 묻는 것 같다. 그럼 일단 미분하고 시작하면 절반 간 겁니다. 뭘 해야 될지 모르겠다. 일단 미분해보면 절반 가요. 근데 물론 방향성을 잡고 가는 게 좋겠죠. 자, 535번부터 fx라는 애가 2x 세제곱 마이너스 6x제곱 플러스 ax 더하기 7이래. 그쵸? 얘 그래프 이렇게 생겼나봐. 맞지? 그럼 감소하는 부분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0 되는 것부터 0 되는 것까지 감소하겠죠? 맞아요? 그래서 미분을 합니다. 6x제곱 마이너스 12x 플러스 a. 근데 문제에서 그 범위가 마이너스 1부터 b까지라. 그럼 여기가 마이너스 1이고 여기가 뭐예요? b죠? 맞아요? 그러니까 뭔 말이야? f 프라임 마이너스 1이 뭐라는 거야? 0이라는 거죠. 마이너스 1 대입하면 얼마 어떻게 돼요? 이렇게. 그래서 a는 마이너스 18이고요. 그럼 f 프라임 x는 다시 한번 쓰면 6x 제곱 마이너스 12x 마이너스 18이니까 6에 x 마이너스 3 곱하기 x 플러스 1이요. 그럼 여기가 뭐가 돼요? 3이 되죠. 그래서 b는 3. a 더하기 b는 마이너스 15. 그래프 보면서 생각하는 거예요. 감소하는 부분 여기잖아. 근데 그게 마이너스 1부터 b까지래. 그럼 마이너스 1 대입했을 땐 0이 될 거 아니야. 그치? 맞아요? 극값 갖는 것에선 기울기 0이다. 그 얘기 했죠? 맞아요? 기울기가 0이라고 극값 갖는 건 아닌데 극값 가지면 기울기 0이라고 했죠? 맞아요? 그래서 극값 가져 마이너스 1에서 그렇게 보이지? 그럼 미분한 게 0이다. 써주면 된다는 거예요. 질문? 자, 541번을 확인할 건데 그 전에 좀 설명 좀 할게요. 배경 지식. 유형 2를 풀기 위한 배경 지식. 역함수가 존재한다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그쵸? 1대1 대응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거 어차피 아무도 대답 못해. 대답 잘 못해. 근데 목소리 다 안 들리던데요? 저희 목소리. 니는 없어요. 안 들려. 맞아. 그러니까 알아서 자문 대답하는 거지. 그렇죠. 1대1 함수입니다. 1대1 함수라는 게 어떤 이미지예요? 어떤 그림이야? 이걸 이렇게 표현합니다. x1은 x2가 아니면 fx1은 fx2가 아니다. 이거 요즘엔 딱 1학년한테 설명하는데 1학년 애들한테 이런 거 아니? 이러면서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 표현이 1대1 함수라는 표현이고요. 역함수 존재한다는 건 1대1 함수예요. 원래 얘 대응이긴 한데 우리가 수학 하 이후로는 1대1 함수와 1대1 대응을 굳이 구별을 하진 않습니다. 굳이 안 하기 때문에 1대1 함수라고만 해도 돼요. 자, 그 표현이 뭐냐? 자, 1대1이라는 건 x 하나가 y 하나랑 연결된다는 거예요. 이런 거 안 된다는 거거든? 이렇게 y가 x 두 개. 그러니까 얘를 대입한 y랑 이걸 대입한 y가 같잖아. 이런 건 1대1 함수가 아니야. 그럼 어떤 게 1대1 함수냐? 이렇게 생기면 1대1 함수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우리가 증가만 하는 함수이거나 또는 감소만 하는 함수가 이 역함수 존재, 이게 4개가 같은 멘트를 의미해요. 이거는 그 유형 그 2번 위에다가 써주세요. 유형 2번에 이거 번갈아 가면 나오거든? 근데 다 같은 말이에요. 이때 이제 541번은 좀 어렵습니다.
대응, 1대1 대응이라고 해도 된다는 거예요. 1대1 대응. 근데 잘 안 쓰는 표현이긴 하다. 1대1 대응이라는 표현은. 현재는 여러분들 수학 2까지 오면 수학 1, 2에서는 많이 쓰는 아이디어는 아닙니다. 수학 3까지, 수학 하까지 이야기해줘. 수학 하까지. 자, 문제에서 뭐라 했어요? 여기 최고차 함계수가 마이너스인 3차함수거든요. 이거 뒤집어진 거죠? 둘 중에 하나야. 근데 문제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t까지 해서 왼쪽 끝부터 이렇게 왔을 때 ft의 최소가 ft다. fx의 최소가 ft다.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뭔 말이냐면 3차함수 개형은 이렇게 된 거 아니면 이거밖에 없죠. 그쵸? 맞아요? 이 그래프는 내가 어떤 지점을 잡더라도 여기 t라고 했을 때 t, ft가 최소가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여기까지 왔을 때 여기가 최소죠. 제일 작잖아, 이 점이. 뭔 말이냐면 얘는 t, ft가 요 점이 이 왼쪽부터 비교했을 때 최소예요? 이 점이 최소값이야? 아니지. 아니죠. 이거 그림 갖다 치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에 의미하는 게 fx라는 게 이렇게 써 있는데 얘가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t까지의 최소값이 무조건 ft가 되도록 한대. 그 말은 이 그림 집어치우라는 거고 얘랑 얘를 벌서스 붙이라는 겁니다. 그럼 얘네 둘을 구분하는 근거가 뭐라 했냐면 f'x는 0의 근이죠. 난 이 그림을 원하고 얘가 아니 얘 싫다 했죠. 즉 이 멘트가 주장하는 건 f'x가 무조건 f'x는 0의 근이 1개 이하라는 걸 이야기합니다. 1개이거나 없거나. 자, 근데 미분하면 얼마야? 뭐 2차 방정식이죠. 2차 방정식의 근이 1개 또는 없다는 건 뭘 말이에요? 뭐 하라는 거예요? 근의 개수를 물어볼 때 우리는 판별식을 이용합니다. 판별식이 0 이하라는 걸 쓰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판별식 문제입니다. 짝수 판별식 쓸 거고요. a-3의 제곱 플러스 6의 a-2 a제곱 마이너스 3이 0 이하인 거라서 a가 마이너스 루트 3과 루트 3 사이다. 이렇게 됩니다. 자, 이걸 만족하는 정수의 최대값은 1 이렇게 구해주면 돼요. 그래서 이 말의 의미가 그래프를 바탕으로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야. 이 말을 이해하려면 그래프랑 얘가 있는데 내가 찾는 건 얘야. 얘랑 얘의 차이점이 뭔데? 프라임 x는 0의 근의 개수가 2개면 안 된다. 2개면 이해되거든? 그거 안 된다. 그래서 개수가 2개가 아니라는 건 판별식이 0 이하라는 거죠. 0일 때 1개, 0보다 작을 때 0개. 0보다 크면 2개죠? 근데 그거 안 되니까 패스. 이렇게 하는 겁니다. (546번) fx가 x 세제곱 마이너스 a 더하기 1의 x제곱 더하기 2ax에 대해서 t, ft에서의 접선의 y절편을 gt라고 한대요. 그럼 접선의 방정식 뭐예요? f't의 x-t 더하기 ft죠. 그쵸?
이걸 씁니다. t 세제곱 마이너스 2에 a 플러스 1에 t 더하기 2a x 마이너스 t 더하기 t 세제곱 마이너스 a 더하기 1에 t제곱 더하기 2at. 자, 이것이 접선이죠. 이 접선의 y절편을 GT를 했어요. 그럼 y절편은 뭘 하라는 거야? 여기에다가 뭐 하라고? x에다가 0 대입하라는 거야. x에다 0 대입하면 야, 왜 나 아무도 안 말렸어? 3t제곱인데. 아, 미안합니다. 자, 그래서 하면은 마이너스 2t 세제곱 더하기 a 플러스 1에 t제곱 이렇게 됩니다. 이게 접선의 방정식의 y절편이에요. 근데 이 y절편 GT가 0부터 4까지 해서 증가한대요. 자, 그러니까 여기까지가 일단락 된 거야. GT라는 거 구하는 것까지가 한 문제야. 그 다음에 이 GT가 0부터 4까지 해서 증가한대. 증가라는 말은 뭔 말이냐면 그냥 G'T가 마이너스 6t제곱 더하기 2의 a 플러스 1이라는 거에 t가 얘가 0보다 크다는 거야. 뭐에서? t가 0과 4 사이일 때. 그게 0,4에서 증가한다는 표현입니다. 자, 그럼 이거 2차 부등식이죠. 맞아요? 2차 부등식 문제 어떻게 풀어? 그래프 그려서 푸는 겁니다. 이것도. 기억이 잘 안 나요? 아, 그랬구나 하고선 그냥 하세요. 앞으로. 말했지. 수학 2에서 저해가 되는 부분 중에 하나는 수학 상하에 대한 기억이 저해되어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미 기억이 안 난다는 거지. 그럼 그렇다고 그걸 다시 해?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그냥 받아들이고 이렇게 하는구나 하고 연습하세요. 그게 맞아요. 맞죠? 자, 그래서 그래프를 그릴 거예요. 2차 함수의 그래프를 그리는 가장 기본적인 건 누구예요? 뭐 하는 거예요? x절편입니다. x절편이 제일 좋아요. 근데 x절편을 주어주는 경우가 별로 없어서 그 다음에 차선책으로 생각하는 게 x축이 아니죠. 미안해요. 그 축의 방정식 기준으로 그래프를 그린다는 개념이에요. 오케이? 가장 좋은 건 x절편을 찾는 겁니다. 즉 인수분해하라는 거죠. 인수분해가 돼요? 돼요. 됩니다. 마이너스 2t에 3, 마이너스 6t로 묶을게요. 마이너스 6t에 t 마이너스 3분의 t 마이너스 3분의 a 플러스 1 이렇게 인수분해가 됩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여기 3분의 a 플러스 1을 그리고요. 위로 블록이 되는 거야. 자, 내가 원하는 거는 이 G'T 이 그래프가 0보다 어떻게 봐라? 크길 봐라. 어디에서? 0과 4 사이에서. 그러니까 3분의 a 플러스 1이 4보다 이상이라는 거죠. 즉 a가 11 이상이다. 이렇게 푸는 겁니다. 최소값은 11. 이와 같이 해요. 아, 내가 옛날에 이렇게 풀었구나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 수학 상 때 다 이렇게 했습니다. 안 했어? 아니야. 그냥 기억을 못해서 그래. 했어. 했대. 니네 다 했대. 받아들여요. 알았죠? 저쪽이 저거 보다가 인수분해가 안 떠오르는 못 풀어요. 돌아가야지. 그러니까 축을 바탕으로 해야지 그러면. 축이 없는데요? 문자일 뿐이야. 해야 돼요. 해야 됩니다. 어쩔 수 없어요. 근데 인수분해를 안 떠올리면 많이 힘들어지지. 그렇긴 해요. 떠올려야 돼요. 근데 보통 보이게 합니다.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이렇게 인수분해 가장 기본은 이제 공통 부분이 있으면 묶는 거. 그러니까 상수항이 없으면 인수분해는 무조건 된다 생각하면 돼요. 상수항이 없으면 인수분해 무조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2차식은 이렇게 X자로 인수분해하는 거 있죠? 그거랑 3차식은 인수분해 어떻게 해요? 맞아요. 조립제법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거 3개로 하면 돼요. 그렇죠. 상수항 없으면 무조건 묶여요. 그래서 인수분해 되는 거고요. 상수항 있으면 X자 생각하는 거고 3차식이면 조립제법. 근데 조립제법 할 때 약간 꿀팁 있어요. 다 넣어봐야 되는 거
근데 원래 그 약수 기준으로 한다. 상수항의 약수 기준으로 조립제법 한다 밖에 딱히 없긴 해요. 그거밖에 없습니다. 근데 딱히 없어요. 딱히 없습니다. 뭐 그나마 꿀팁이라면 보기에서 힌트를 줄 때가 있다. 예를 들어, 아까 3학년이 물어본 건데, 이거 인수분해 어떻게 해요? 근데 보기에 이런 게 있었거든? 근데 봐봐. 내가 기본적으로 뭐라 했어? 약수분의 약수예요? 근데 이 14의 약수 누구 있어? 1, 2, 7, 14 맞죠? 근데 2밖에 없죠. 그래서 이거 2분의 1로 조립제법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힌트를 줄 때가 있어요. 실제로 수학 2 문제였고 수학 2 문제 중에 이거를 인수분해하는 과정이 3학년 다 해야 되니까 그치? 3학년 이 시점에서 다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14, 7, 6, 3, 2, 1, 0 딱 되죠. 이런 식으로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지 같은 애가 있는데 저렇게 그지 같을 땐 보통 힌트를 줘요. 안 주면 어쩔 수 없죠. 뭐 그냥 다 해봐야 됩니다. 그건 어쩔 수 없어요. 진짜. 그건 괴롭히려고 낸 문제이기 때문에 그냥 당하는 수밖에 없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인수분해 바탕으로 x절편 구해서 봐주는 게 제일 좋아요. 자, 근데 여기에서 그냥 말을 할게요. 어차피 다음 시간에 너희 다시 질문할 거거든? 보통 다 질문해왔으니까 너희도 그럴 거야. 근에 대해서 물어보는, 그러니까 근에 대한 조건이 많이 나옵니다. 그냥 근을 제시하는 경우는 뭐 근이 얼마다 라거나 아니면 근에 대한 힌트를 숫자로 주는 경우는 보통 대입하거나 인수분해를 이용하거나 근과계수 관계를 이용하라는 문제가 돼요. 아까도 근과계수 관계 이용해서 문제 풀었죠? 그쵸? 수학2에서는 보통 인수분해하라고 됩니다. 근에 알려줬다는 거. 근데 특별히 근에 대한 조건이 다시 그리고 근의 개수를 물어보면 이거는 판별식 쓰라는 거예요. 근의 개수 0개, 1개다, 2개다 이런 멘트 하면은 판별식을 쓰라는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근에 대한 조건을 주는데 범위로 제시될 때가 있어요. 뭐 두 근이 뭐랑 뭐 사이에 있다. 두 근 사이에 뭐가 있다. 이런 멘트는 싹 다 그래프 그려서 한 판축 쓰는 겁니다. 한 판축. 한 판축이 뭐예요? 함수값, 판별식, 추이방정식. 그거 써서 문제 풀어야 돼요. 맞죠? 이렇게 근에 대해서 나오는 문제들은 이렇게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좀 전에 문제는 근의 개수를 물어본 거라서 그 판별식을 썼고요. 이 문제는 근에 대한 조건을 범위로 줬죠. 맞죠? 여기에 인수분해에 대해서는 근이, 맞죠? 이 근이 그 4보다 크도록 해달라는 힌트를 준 겁니다. 그럼 그래프 그려서 이제 확인한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얘가 사실 문제에서는 G'T가 0보다 크다라고 말했는데 그 말은 이 G'이라는 것이 0보다 큰 부분은 무조건 여기잖아. 절편부터 절편 사이. 그 사이에 4가 있도록 해달라는 거예요. 두 근 사이에 4 있다고 말하는 겁니다. 두 근 사이에 4가 존재한다. 이렇게. 왜냐면 두 근을 기준으로 0보다 크니까. 0부터 4까지 해서 이걸 만족하게 해달라는 건 두 근 사이에 4가 있다. 또 다른 근이 4보다 크다. 이렇게 해석해달라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해석한다? 그래프를 봐야지 알지. 그래프 안 보면 못 풀어요? 오, 네, 그렇습니다. 이건 그래프 안 보고 푸는 건 쉽지 않아요. 쉽지 않습니다. 왜냐면은 0보다 크다라는 것 자체가 이미 그래프를 보라는 게 암시라서 좀 까다롭죠. 조금? 549번. 두 가지 풀이가 있는데 첫 번째 가장
추천하는 풀이를 할게요. 이해 안 가면 다음 시간에 질문하세요. 다른 방법 설명하겠습니다. 해설지에서 이렇게 풀진 않았을 거라서 그래요. 자, 그래프가 다음과 같이 그려져 있어요. 이렇게 A에서 B에서 꺾여서 C 관통하고 D에서 찍고 E에서 관통하고 F에서 찍고 내려오는 이런 그래프죠. 이게 Y는 fx예요. 자, 나는 Y는 fx 제곱의 그래프를 그릴 거예요. 어떻게 그래프를 그리지?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봐봐. 니네 x는 그래프 어떻게 그려? y는 x 그래프 이렇게 그려지죠. y는 x 제곱 그래프 왜 그려? 어떻게 그려져요? 이렇게 그려지죠. 왜? 왜? 자, 여기 다시 이야기할게요. 하하, 녀석들. 그래프 인수와 그래프 간의 관계는 다음과 같이 생각해주면 됩니다. x-a가 인수 하나만 있으면 그래프는 그냥 지나갑니다. a를 기준으로 지나가요. 지나갑니다. x-a의 제곱이 있으면 a를 기준으로 접합니다. 만약 x-a의 세제곱이 있으면 멈칫하면서 지난다 라고 하는데 기울기가 0이면서 지나갑니다. 자, 얘 그냥 지나가기만 하고 있죠? 그럼 제곱하면 어떻게 돼요? 싹 다 접합니다. 접해요. 싹 다 접합니다. 누구에서도? A에서, C에서, E에서, G에서. 자, 근데 문제는 얘가 B가 여기에서 제일 크잖아? 그럼 제곱해도 제일 크겠죠? 맞아요? D가 제일 작죠? 그럼 제곱하면 제일 크겠죠? F가 제일 크죠? 그럼 제곱해도 제일 크겠죠? 맞아요? 여기까지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왜 제곱하면 왜 접하냐고? 아 제곱하면 왜 접하냐고 물어본 거야 혹시? fx가 위에 거죠? 네, 이게 fx고요. 얘가 y는 fx의 제곱. 왜냐면 제곱한다며. 문제에서 제곱한대. 자, 여기에서 감소하는 부분 어디예요? 여기가 지금 D고요. 여기가 F죠. 여기서 누가 감소해? BC, D, FG. 답은 3번 D. 이렇게 풀면 됩니다. 이게 C, D에서 제일 작았으니까 제곱하면 제일 커질 거 아니야. 당연하죠. 그쵸? 그쵸?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럼 눈대중으로도 풀 수 있죠. 조금 쉬었다 할까요? 네.